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잠깐 포인터에 대해서 했는데, 첫 번째로 포인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은 재미있는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열과 포인터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소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갈 수 있으면 잠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굉장히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자열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주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include iostream이 아니죠. std io.h int형 main 변수 4바이트짜리 하나 만들도록 하겠어요. 10을 저장한 변수, 그리고 이 변수의 주소와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하나는 정수값이니까 %d, 하나는 주소값이니까 %p, 그리고 이렇게 new line,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내라 해서 n과 여기에 주소를 어떻게 해야 n의 주소를 출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소를 출력할 수 있죠? 변수의 주소는 n% 연산자를 사용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n에 n%를 써서 이와 같이 간단하게 주소를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출력할 때마다 이 주소는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10이라는 정수의 결과치와 41 FBC0, 그래서 잠깐 주소를 저희가 그려보죠.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하나 만들고, 그 메모리의 이름은 뭐라고 하자? n이라고 하자. 여기에는 어떤 걸 보관하자? 인티저 형식을 보관하자. 그래서 그 인티저 형식의 값이 뭐냐? 10이다 라는 거. 그 다음 얘의 시작 주소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제 거 같은 경우는 41 FBC0가 되겠네요. 그래서 41 FBC0, 그래서 이 시작 주소가 바로 n의 시작 주소가 된다. 자, 이때 저희가 저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했는데요. 데이터를 표현할 때, 데이터를 메모리상에 보관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값 자체를 보관하는 방법. 그래서 값을 보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생각나시죠? 네,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자, 두 번째는 뭘 보관할 수 있다 그랬죠? 값의, 그렇죠, 위치. 값의 위치를 보관할 수 있다. 이거를 컴퓨터 용어로는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레퍼런스라고 하고요. 저희가 보통 참조라고 불러요. 참조. 그리고 이게 동일한 용어가 뭐가 되는 거냐면, C 언어에서는 뭐가 된다? 네, 포인터가 된다. 포인터가 돼서 얘는 바로 주소를 보관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이걸 값이라고 하고, 이거를 위치라고 하거든요. 값이 보관되어 있는 위치를 보관함으로써 데이터를 보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쓰냐? 여기다 잠깐 그려보면, 여기에 값 자체를 이렇게 보관한 거와 이곳에 굉장히 큰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이쪽에서도 이 데이터를 참조하고, 이쪽에서도 이 데이터를 참조하고, 이쪽에서도 이 데이터를 참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데이터들을 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얘도 이 데이터의 위치만, 얘도 이 데이터의 위치만 알고 있으면, 알겠어요? 그러면 이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이렇게 공유해서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거기다가 만약 이걸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 데이터가 보통 컴퓨터 용어로는 싱크라고 하는데요. 싱크를 이루어야 되는 경우, 한마디로 여기에서 변했던 데이터가 여기서도 변해야 되고 여기서도 변해야 된다면, 모두 다 동일한 데이터가 돼야 된다면, 만약 얘네들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얘가 하나 바뀌면 얘와 연관성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 수정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일부를 변경, K에서 Q로 변경했다라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변경이 되는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변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값이 보관되어 있는 위치를 실제 프로그램 프로그램상의 용어로는 참조다, 레퍼런스다 이렇게 부르고 C 언어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주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주소값을 가지면 그걸 반대로 가리킨다. 그 주소를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포인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값이 보관되어 있는 위치 1F4C라면 1F4C라는 이 주소, 어드레스 값이라고 부르죠. 주소를 보관하게 되고 4FC, 114FC 이렇게 모두 다 동일한 주소를 보관함으로써 저희가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자, 포인터 변수 이거는 이제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 n이 실질적으로 메모리상의 4바이트를 잡고 있을 때 이 n의 시작 주소인 114FBC0번이라는 이 주소값이죠. 114FBC0가 되겠네요. 이건 주소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소값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다가 이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K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C 언어에서는 포인터가 바로 이 주소값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자로 P라는 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난 싫다, 나는 무조건 여기를 P라고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P자를 붙인다는 거. 그리고 N의 주소를 가리켰다라고 하면 PN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담고 있는 PN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포인터. 바로 이 PN이 주소를 담는 변수를, 정의가 그렇습니다. 포인터라는 건 주소를 담는 변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포인터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담고 있으면 이거를 이제 개념상 표현하면 이런 거죠. PN은 누구를 N이라고 있었을 때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다. 이걸 이제 반대로 이 PN이 N의 주소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PN을 뭐라고 부르냐? 포인터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포인터의 정의다. 자, 어제가 아니죠. 어제가 아니라 한참 지났네요. 자, 저번 시간에 이 포인터 변수도 메모리상에 보관이 돼서 이 포인터 변수도 이렇게 주소를 가질 수 있다. 114FBC0니까요. 114FBC 얘는 D0라고 할까요? 임의로 D0. 이게 랜덤으로 한마디로 임의의 위치에 이렇게 할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메모리 기억 저장소라고 부르는 메모리 스토리지라는 걸 아직 공부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얘가 스택에 보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글로벌 데이터 메모리에 보관이 될 수도 있고 히브리하는 메모리에 보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약간의 패턴을 띠거든요. 저장되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지금 상태에서는 똑같은 주소가 아닌 어딘가에 할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트형 n 이렇게 만들어내면 얘도 어딘가에 할당이 되고 인트형 주소를 보관하는 얘 같은 경우는 형식이 뭐죠? 인트형의 주소를 보관한다 그래서 이게 형식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부를 때 인트형 스타라고도 부르고 인트형 에스트리크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을 사용하는 PN이다. 우리 크기도 한번 출력을 해봤었는데요. 인트형은 몇 바이트가 출력이 됐죠? 4바이트, 그렇죠. PN은 몇 바이트가 출력이 됐죠? 이게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쵸? PN은 32비트 애플리케이션은 4바이트. 네, 64비트 애플리케이션은 8바이트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주소의 가장 큰 주소가 32비트는 32비트, 그리고 64비트는 64비트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주소가, 그래서 주소를 보관하는 포인터의 크기는 그 크기와 같다. 우리는 쉽게, 너무 길면 너무 저희가 다루기가 힘드니까 쉽게 32비트를 기준으로 이야기해서 앞으로는 포인터 크기가 몇 바이트입니까? 앞으로 오면 4바이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저희가 복습을 했기 때문에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저희가 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복사를 하려면 네, 전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홈 그리고 컨트롤 C. 그 다음 주석 처리를 하려면 컨트롤 KC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컨트롤 홈 그리고 붙여넣기는 컨트롤 V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좋아요. 이제 포인터 변수를 만들려고 인트형 애스트리크, 인트 애스트리크 PN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PN은 누구를 저장할 수 있냐? 주소를 저장할 수 있죠. 누구의 주소예요? n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n의 주소. 그래서 컨트롤 C, V 이렇게. 자, 여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P를 이용해서, P가 아니죠. PN을 이용해서 똑같이 첫 번째 줄과 같은 값과 주소가 출력되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n의 값이 출력되었고 두 번째는 n의 주소가 출력되었겠죠. 누구를 이용해서 출력하라는 거예요? PN을 이용해서 출력하라. 한번 해볼까요? 한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나요? 너무 급한가요? 네, 같이 가보도록 하죠, 이제. 자, 여기 보시면, 누가 n의 주소냐면, PN이 n의 주소예요. 주소로는 메모리를 어떻게 참조할 수 있다 그랬냐면, 주소 앞에 애스트리크 연산자입니다, 얘는. 연산자를 붙여서 메모리의 이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말하면, 얘가 누구냐면 PN이니까, 이 메모리의 이름이 뭐가 된다? 애스트리크 PN이 된다. 왜요가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연산자의 정의이니까요. 저희가 컴파일러하고 약속을 해놨어요. 얘가 누구의 n의 주소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연산자를 붙이면 이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 된다. 그래서 곧 이 메모리 공간의 이름은 뭐라고도 부르고 n이라고도 부르고 이 메모리 공간의 이름은 애스트리크 PN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애스트리크 PN을 이용해서 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제 값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니까요. 좋아요. 그 다음 하나, 얘의 시작 주소와 이 주소는 다른 주소죠. 여기 보면 114FC0고 얘는 114FB0.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저희가 생략을 하는 거예요. 이 주소가 실제 주소는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얘의 시작 주소는 얘의 시작 주소는 1000이라는 주소다. 이렇게. 얘의 시작 주소는 저희가 가정을 하는 거죠. 2000이라는 주소다라고 하면 n의 주소는 어디다 담냐면 여기다 담으니까 이게 눈에 확 띄잖아요. 역시 우리한테는 가독성. 보기가 편해야겠죠. 그래서 1000 이렇게. 저희가 또 16진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1000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16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1000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굳이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이 주소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립니다. 주소를 담고 있어. 누구의 주소? 이 1000이라는 주소를 담고 있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n하고 똑같은 놈은 조금 전에 애스트리크 PN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n의 주소와 같은 놈은 누구예요? 바로 PN이죠. PN은 얼마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1000이라는 주소값. 곧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n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똑같다. 저희가 표기를 어떻게 하냐의 차이점일 뿐이다. 그래서 똑같이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앞에 n은 누구냐? n은 PN을 이용해서는 애스트리크 PN이 되는 거고요. 만약 PN을 이용해서는 PN이 되는 겁니다. PN 앞에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이건 다른 주소죠. n의 주소가 아니니까요. 얘는 PN의 주소가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 복사해보도록 하죠. 무조건 코드를 쳐야 돼요.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컴퓨터 용어로는 백문이 불여 일타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도록 하고요. 좋아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어요. n의 위치가 있다면 PN에도 위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를 이번에는 뭘로 가리키고 싶냐면 저희가 여기를 ppn이라는 애를 만들어서 이 ppn이 누구를 가리키도록 하냐면 이렇게 가리키도록 하지 않고
자, n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n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n을 가리키려면 누구하고 누가 똑같아야 되냐면 얘하고 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얘도 n의 주소, 얘도 n의 주소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가리키냐면 ppn은 pn의 주소로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정수죠. 얘는 정수의 위치죠. 정수의 주소. 정수를 보관하고 있는 위치. 얘는 다르죠. 그 정수의 위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얘와 얘의 데이터의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성질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형식이라고 불렀죠. 형식. 우리가 타입 이렇게 불렀잖아요. 얘는 무슨 형식? 정수 형식, int. 얘는 무슨 형식? 정수의 주소 형식, int asterisk. 얘는 무슨 형식? 정수의, 그렇죠. 아, 좋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어요. int의 asterisk. int asterisk. 한마디로 정수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 형식이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와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 더 그릴게요. 여기는 제가 이쪽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선형 메모리니까 쭉 순차적인데 저희가 이 시작 주소를 임의로 3000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도 누구를 담고 있냐? 이제는 이쪽에서 그리도록 하겠어요. 저 주소를 누구를 담냐? 이렇게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2000을 담는다. 그래서 주소 2000이라는 주소를 담고 있다. 얘의 메모리의 이름은 뭐냐? ppn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ppn은 2000이니까 이 ppn이 누구를 담고 있냐? 1000을. 또 1000은 10의 주소니까 1000 안에는 누가 담겨 있냐? 10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으로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메모리 그림으로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조금 이게 난잡해 보이니까 제가 다시 잠깐, 이게 너무 중요해서 좀 반복을 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해서 오늘 할 내용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래서 이 시작 주소를 다시 정리할게요. 누가 가지고 있냐면 pn이 가리키고 있다. 다시 ppn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이 pn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좋아요. ppn이 pn의 주소이므로 이 pn은 뭐라고 할 수 있냐? asterisk ppn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pn이나 asterisk ppn이나 모두 다 누구의 주소가 되는 거냐면 n의 주소가 되는 거니까요. 얘는 asterisk pn이 되기도 하고 다시 얘는 asterisk ppn이 되기도 하죠. 한마디로 asterisk ppn이나 pn이나 모두 다 동일한 주소가 되는 거니까요. 네, 여기까지는 저희가 코드로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코드를 쳐보도록 하죠. 그래서 하나 코드가 더 있네요. Ctrl C V. 그리고 네, 이렇게 asterisk를 하나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asterisk를 하나 더 치고 변수의 이름을 저희는 ppn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제 사실 이렇게 담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형식이 다르니까요. 왜냐하면 얘는 int형의 주소를 담는다라고 했는데 얘는 int형의 주소의 주소를 담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int형의 주소를 담아버리면 이 주소의 형식과 얘의 주소의 형식이 달라요. 그래서 안 돼요. 그 안 되는 내용은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되냐? 꼭 pn의 %라고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럼 Ctrl C V. 자, 이제 한번 세 번째. 결과가 똑같았는데 이제는 두 결과를 누구를 이용해서 ppn을 이용해서 출력하라 라고 했어요. 네, ppn. 자, ppn을 출력하라 했으니까 ppn은 몇 번을 붙여야 돼요? asterisk를 네, 2번 붙여야 n의 메모리와 같은 이름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n의 주소를 출력하면 되는 거니까 asterisk pn. 자,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게 코드로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코드로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메모리 그림을 직접 꼭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력이 조금씩 쌓여가면 코드도 늘어나고 저희가 데이터 구조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알고리즘 한마디로
코드들의 구조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 탄탄하게 돼 있어야 돼요. 모든 학문이나 뭐 음악이 됐든 운동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선생님들은 다 그 이야기 하잖아. 기초가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기초가 돼 있으면 응용 능력은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처음에는 좀 빠른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가면 기초 때문에 다 막혀요. 그래서 꼭 기초적인 내용은 완벽하게 자기 거로 소화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배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사를 했어요. 자, 배열이라는 건 배열. 이거를 이제 영문으로 어레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애들이 연속하게 나열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애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n을 만들면 인트형 메모리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여기 메모리가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죠. 4바이트. 배열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런 인트형 메모리 연속하게 4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인트 형식 하나, 인트 형식 둘, 인트 형식 셋, 인트 형식 넷 이렇게 같은 형식의 메모리를 이렇게 메모리상에 연속하게 만들어내면 이게 배열의 정의입니다. C 언어에서는 배열의 정의가 바로 이와 같이 같은 형식을 메모리상에 연속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문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얘를 배열이라고 불러요. 배열. 같은 놈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배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 메모리 보이시죠? 이 메모리를 정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인트형 메모리 한 개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렇게 한 개. 이게 약속한 거예요. 컴파일러하고. 이렇게 하면 메모리상에 인트 형식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정의하냐? 이렇게 정의하도록 약속했어요. 인트 형식이 4개 있다 이렇게. 저희 여기다가 가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비주얼 베이직 같은 다른 언어에서 가능한데 C 언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대괄호 연산자를 대괄호를 사용해서 대괄호 기호를 사용해서 4개다 라는 걸 정의하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컴파일러하고 약속한 대로 저희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트 형식 몇 개 있다? 4개 있다. 4개, 연속하게 4개 있다. 이때 얘를 뭐라고 불러요? 배열의 이름이라고 부르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 좀 더 크게 만들게요. 좀 더 크게. 조금 전에 n이라는 메모리가 여기 이렇게 있다 그랬고 여기는 인트 형식 하나를 보관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4개가 있다 그랬죠. 4개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름이 이게 이제 왜 자동적으로 붙는지는 조금 이따 알 수 있어요. 어찌됐건 여기는 변수가 몇 개예요? 메모리 공간이 4개다 이런 뜻이니까 인트 형식 몇 개 있어요? 4개 있으니까 메모리 공간에 이름이 몇 개 있어야 되냐면 4개가 있어야 돼요. 얼마부터 붙냐면 이게 정수입니다. 정수 0. 그래서 그렇죠. 1. 그 다음 2. 얘를 3. 그래서 이걸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배열이라고 부르고요. 배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배열의 원소라고 부릅니다. 엘리먼트, 요소라고도 부르고 원소라고도 부르고 C 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소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배열의 원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 번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색인 번호라고 하는데 색인 번호보다는 인덱스 번호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한마디로 이 ARR 원소 하나는 이 번호를 통해서 첫 번째 메모리에는 0번, 두 번째 메모리에는 1번, 세 번째 메모리에는 2번, 네 번째 메모리에는 인덱스 번호가 3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느낌 오죠? 그럼 n-1만 0번부터니까 n-1까지 붙이겠죠? 그러면 저희가 좀 n 이렇게 썼다. 이거는 무조건 여기는 뭐가 와야 되냐면요. 실수 올 수 없고요.
문자에 넣을 수 없고요. 다른 데이터 못 오고 정수만 넣을 수 있어요. 정수. 그것도 정수 상수만 넣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언급은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n이라고 쓰면 번호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붙겠어요? 0번부터 그렇죠. n-1급원까지 이렇게 붙겠죠. 0번부터 출발을 하니까요. 그래서 n-1개까지의 번호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한번 저희가 배열을 배웠으니까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죠. 저희가 인트형 n은 10이라는 거 저장을 했어요. 그럼 인트형 배열 4개를 한번 만들어 보죠. 4개. 그리고 여기다가 0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 문법적으로. 왜냐면 얘는 메모리 공간이 하나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메모리 공간이 몇 개예요? 4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못 넣고 우리가 값을 이걸 초기화라고 하는데요. 초기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중괄호 블럭을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10이다, 20이다, 30이다, 40이다 이렇게 4개를 이렇게 중괄호 블럭을 쓰도록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건 안 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근데 다른 언어에서는 또 이렇게도 초기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C 언어는 이렇게 초기화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괄호 블럭으로 초기화하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초기화를 한다.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정수 n을 출력하세요. 네, 여러분들 한 줄로 출력하세요. 정수를 4개가 있으니까 4개 출력하세요. 자, 저는 아래쪽에다 쓸 테니까요. 한 줄로 출력하세요. 한 줄로. 어레이 1번, 어레이 2번, 어레이 3번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타자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영문 타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 되셨죠? 네네. 이게 이제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잖아요? 그럼 컴파일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만약 우리가 실수로 이걸 빼버렸다 그러면 지금 컴파일 하게 되면 F6을 누르면 전체 빌드거든요. 빌드를 하고 나면 이렇게 오류가 떠요. 이렇게 구문 오류가 뜨는데 이게 이제 컴파일러 에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오류가 났을 때 여기를 클릭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렇게 찾아줘요. 이렇게 저희가 여러 군데 한번 이렇게 없애볼까요? 얘도 없으면 저희가 이렇게 빌드를 시키고 나면 이렇게 에러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에러를 끝에서부터 잡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쪽 에러에 의해서 아래쪽 에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장 위쪽부터 잡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화살표로 따라가도 되고요. 저희가 이게 화살표로 이렇게 직접 마우스를 클릭해서 따라가도 되고, 네, 이게 컨트롤 시프트 F12를 누르게 되면 이게 저희가 누를 때마다 컨트롤 시프트 F12예요. 이렇게 누르면 얘네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따라다녀요. 그래서 가장 어디서부터 위쪽부터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이 필요하다는데 여기 제일 끝에 세미콜론이 빠져 있죠. 해결하고 다시 빌드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가장 첫 번째 줄 찾아가 보면 뭐 이렇게 얘가 정말 똑똑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비슷한 오류를 이렇게 내주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게 되면 뭐 가로가 ARR 10회자 앞에 없다 뭐 이런 오류가 나는데 이 ARR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뭐가 빠져서 컴마가 빠져서 이런 오류가 난 것이다. 네, 하여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제 많이 안 하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네. 출력을 해봤더니 처음에 10은 누구 거를 출력한 거죠? n의 값을 출력한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4개는 누굴 출력한 거죠? 배열의 원소값들을 출력한 거죠. 배열의 원소값.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얼마를 집어넣고 10을 넣고 10을 출력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는 얼마를 넣었어요? 10을. 여기에는 20을. 여기에는 30을. 여기에는 40을. 좋아요. 이제 질문. 이거 몇 바이트짜리예요? 이거 몇 바이트짜리예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것도 4바이트, 이것도 4바이트, 이것도 4바이트. 왜? 정수 넣으면 모두 다 인트 형식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총 몇 바이트? 44, 16바이트.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정말 이게 16바이트인지를 확인을 해볼 텐데, 자, printf 여기다가 사이즈 이렇게 하고 %d 한 다음에 저희가 사이즈를 구하는 키워드입니다. 얘는 키워드, 그러니까 예약어예요, 예약어. 그리고 연산자라고 부르는데요. size of라는 이렇게 연산자를 사용해서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n 이렇게 써보도록 할까요? n. 그럼 당연히 몇 바이트를 출력하냐면 바이트 단위를 반환하기 때문에 4바이트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는 얼마를 입력을 하냐면 이렇게 0 입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도 얼마가 출력이 되겠어요? 두 번째도 네, 4바이트가 출력이 되겠죠? 4바이트가. 그렇죠? 자, 이제 요건 외우셔야 되는데, 가끔은 몇 가지를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의 이름을 줘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size of 배열의 이름을 줬어요. size of 배열의 이름. 이렇게 size of 배열의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뭐가 출력되죠? 그렇죠. 16바이트. 배열의 이름으로 size of를 구하면 그 배열의 바이트 수를 넘겨준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니까요. 이건 정의입니다. 네. 배열의 이름, ARR을 배열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 int0, 4개 연속한 메모리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배열의 이름을 주면 이 배열의 전체 크기가 반환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 16바이트가 된다라는 거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사. 자, 저희 지금 뭐 하고 있죠? 저희 뭐 하고 있죠? 그렇죠. 배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열은 뭐라 그랬죠? 연속한 메모리 집합. 연속한 메모리 집합. 연속한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메모리 집합이 들어가야 되고, 같은 크기의 또 들어가야 돼요. 같은 형식의 연속한 메모리 집합이 시언어에서 정의하는 배열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메모리 공간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4개 있죠, 지금 4개.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array 0번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Ctrl C, VVV. 1번, 2번, 네, 3번. 네, 현재 위치에서 빨리 당기려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하면 단어가 있는 위치까지 자동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하시다 보면 느는 건데, 뭐 이렇게 있다. 근데 저 뒤에 거 당겨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한 칸씩 이렇게 줄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도 한 칸씩밖에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그 단위를 구분하는 한 칸들씩 이렇게 당겨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출력될 것 같아요? 10부터 네, 40까지. 항상 이런 걸 출력할 때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내 생각과 실제 결과가 같은지를 꼭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출력하면 10부터 40의 결과치가 출력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배열의 원소. 얘를 뭐라고 한다고 그러겠어요? 얘를 배열의 인덱스 번호. 0번, 인덱스 번호 1번, 2번, 3번. 배열의 원소는 몇 개 있다? 4개 있다. 딱 보니까 이제 배열의 내용물을 출력하려고요. 배열의 장점이 뭐냐면 이 배열이 연속하기 때문에 정수를 써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인덱스 번호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에 다른 건 뭐밖에 없죠? 4줄에? 정수 번호밖에 없죠. 두 번째 줄하고 다른 게,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했나봐요. 이 두 줄에서 이 두 문장에서 다른 건 누구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숫자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모두 다 출력하고 싶으면 0번부터 몇 번까지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네, 그렇죠. 0번부터 3번까지 만들어주면 됩니다. 3번까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고? i라고 하고,
i를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만들어줘요? 0번부터 3번까지 만들어주면 모든 요소들이 출력되겠죠. 그래서 인트형 i라는 변수를 만들고 i가 몇 가지? 3번까지. 이게 3번까지라는 뜻입니다. 3번까지 i를 1씩 증가하면서 이와 같이 i를 1씩 증가하면서 이와 같이 출력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0번부터 인덱스 3번까지 출력하는 코드와 완벽하게 동일하더라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배열은 루프를 써가지고 이렇게 모든 원소, 이게 바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코드예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배열의 모든 원소를 참조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다시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전체 선택, 복사, 이렇게. 자, 이게 이 코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코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원소에 대해서예요. 순차적으로 0번부터 3번까지 배열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모든 원소를 검사해서 20인 놈을 찾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if 검사를 하면 되겠죠? 20인 놈이 있어? 그러면 그 20인의 원소의 위치를 찾아서 얘로 i번째 인덱스 번호를 출력해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좀 어려운 코드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처음 하는 거니까. 다시 포문은 어차피 모든 원소에 대해서 0번, 1번, 2번, 3번 모두 다 동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코드가 얼마이면, 그 코드가 아니죠. 값이, 얘의 값이 얼마이면 20이면 뭘 출력하라 그랬어요? 인덱스 번호 i를 출력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20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얼마가 출력되겠어요? 0번, 1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와 함께 1번이 이렇게 출력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연습이 좀 안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걸 많이 연습해서 저희가 모든 배열의 원소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진행이 좀 빠른가요? 네. 조금 빠르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조금 늦추도록 할 테니까요. 자, 우리는 이번에는 저렇게 있으면 눈에 확 띄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0번부터 직접 쓰는 거예요. 네, 우리는 초보니까 초보 때는 이렇게도 많이 써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직접 저희가 몇 번까지 변수 몇 개를 사용해서 0번부터 3번까지 사용해서 여기 보면 메모리 공간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나 있죠. 4개나. 네. 해보도록 합니다. 4개. 출력했죠? 네. 이제 초기화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요. 저희가 원소는 몇 개까지 가지고 있냐면 지금 4개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초기화를 몇 개만 시켰어요? 2개까지만 시켰죠. 네.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초기화는 2개만 시켰으니까 값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정의예요. 실행해 보시면 앞에 0번, 1번은 10과 20으로 초기화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0으로 초기화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네. 많이 쓰는 문법이니까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다. 자, 다 하셨으면 복사하고. 네. 배열의 원소 2개를 초기화하고 나머지를 초기화하지 않으면 모두 다 0으로 초기화된다. 자, 그렇다면 배열의 모든 원소를 0으로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바로 코드가 이와 같은 코드입니다. 일반적으로 단 하나를 0으로 초기화해 놓으면 나머지는 모두 다 0으로 초기화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4개의 원소가 모두 다 0으로 초기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이제 문제. 여기에 있는 원소를 단 하나도 초기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건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에서
네, 예기치 않는 동작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문제가 있는 코드예요. 초기화되어 있지 않는 변수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얘 변수 같은 경우는 스택에 만들어지는데 스택은 자동 초기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은 출력하면 이건 컴파일러마다 어떻게 동작할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는 이걸 쓰레기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의 메모리에 있는 어떤 쓰레기 값, 그 기존 값들이 출력됐다. 그걸 이제 쓰레기 값이라고 부르고 쓰레기 값이 출력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잘못된 코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초기화되어 있지 않는 값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희가 여기를 배열의 장점이 이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메모리의 크기를 만들고 싶은 개수만큼 쉽게 저희가 지금 메모리 인트 형식 몇 개 만들었어요? 1000개. 저희가 변수를 직접 작성해서 1000개 만들려면 손가락 깨지겠죠?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1000개를 이렇게 쉽게 만들었고요. 이 1000개를 모두 다 1부터 1000까지 초기화하고 싶어요. 그리고 모두 다 출력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출력하려면 네, 마찬가지로 손가락이 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하는 게 뭐다? 루프가 있죠. 반복적인 코드.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싶냐면 이런 코드를 작성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0번이라는 놈이 첫 번째 변수거든요. 첫 번째 만들어진 변수, 배열의 원소. 여기다가는 얼마를 넣냐면 지금은 처음에는 쉽도록 1을 넣고 여기는 1에는 얼마를 넣고 2를 넣고 2에는 얼마를 넣고 3을 넣고 이렇게 넣고 싶어요. 초기화를. 3에는 4를 넣고 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초기화한다? 점점점점 몇 개까지. 어레이 999번에는 얼마를 초기화하겠어요? 1000을 이와 같이 초기화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제가 워낙에 이걸 빨리 쳤으니까 다 있다 가정을 하세요. 다 있다. 그래서 모든 코드가 이렇게 초기화가 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모두 다 직접 작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작성하자? 바로 이 번호 보이세요? 이 번호? 그죠? 이 번호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돌려주면 돼요? 0번부터 999번까지. 그렇죠. 얘는 1번부터 네, 1000번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자, 복사할게요. 복사하고 주석 처리하고 붙여넣기 하고 자, 이쪽 변수를 저희는 i라고 하겠어요. i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999까지. 얘는 j라고 하도록 하겠어요. 얘는 j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1000까지. 1씩 증가를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변수 몇 개가 필요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2개. 그래서 2개를 만듭니다. 이번에 처음에는 외부에다 만들어 볼게요. int 0, i는 얼마부터 출발하냐? 0부터 출발한다. j는 얼마부터 출발하냐? 1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초기화는 이미 돼 있으니까 초기화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초기화를 안 해도 되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데 i가 얼마보다 작을 때까지 1000보다 작을 때까지.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면 수준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어려우면 말씀하세요. 1씩 증가해라. i를 1씩 증가해라. 그래서 이렇게 i는 얼마를 넣어라? j를 넣어라. 그러면 모든 0부터 999까지 얼마 값을 넣을까요? 1값을 넣겠죠. 네, 조용합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잘 보시면 i는 얼마가 초기 값이에요? 0. 그쵸? 그죠? 그리고 i는 1, 2, 3, 4 얼마까지 증가를 할까요? 999까지 증가를 하겠죠. j는 그동안의 j 값은 여전히 1.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모두 다 지금 1값이 보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네네네. 좋습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i는 얼마부터? 0부터 i가 얼마까지? 1000보다 작을 때까지 999까지라는 뜻이에요.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출력하도록 할게요. %OD 네, %OD 얼마 값을 출력해라? 어레이의 i 값을 출력해라. 어레이의 i 값이 뭔데요? 네, 모든 배열의 원소값이 되겠죠. 모든 배열의 원소값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잘 세셔야 됩니다. 1000개니까 네, 1000개니까 일자가 1000번 출력이 됐어요. 딱 봐도 1000개네요. 그쵸? 어찌됐건 이렇게 1000개가 출력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복사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조금 전처럼 처음에 0번에는 1을 넣지만 1번에는 1을 넣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한 번씩 실행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제1을 1씩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1값을 넣고 증가를 시켜야 되니까 우리 배웠어요. 넣고 나서 증가하고자 할 때, 이 문장을 벗어날 때 증가하고자 할 때 뭐였어요? 네, 후이 뿔뿔 연산자. 생각나세요? 1을 넣고 이 문장을 벗어날 때 1이 적용되는 거죠. 1의 증가가 적용되는 거. 그래서 제2 뿔뿔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1000까지 출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했으면 복사. 네, 어려워요. 처음에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연습이 좀 되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좋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증감이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보기가 깔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루프가 실행될 때마다, 그러니까 루프가 실행될 때마다 값을 일정하게 증가를 시켜야 되는 경우나 감소해야 되는 경우라면 여기다가 컴마를 쓰고 문장을 이렇게 여기다가도 누구를 넣을 수 있냐? J를 증가시키는 코드를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J 값을 넣고 문장을 실행할 때마다 i도 2를 증가하고 J도 2를 증가할 거니까요. i는 0, 1, 2, 3, 4 이렇게 증가를 할 거고 J는 1, 2, 3, 4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자, 그래서 결과는 같은데요.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결과는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출력이 되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나요? 우리가 단위를 너무 크게 놀았나 봐요. 제가 조금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0으로 안 하고 한 10개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이 크기를 좀 크게 잡았네요. 복사하도록 하겠어요. 복사. 이제 여기 보시면 int ij 보이시나요? int ij. 이 변수를 외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밖에다 뺄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초기화 코드에다가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걸 잘라서 Ctrl X 잘라서 여기다가 Ctrl V 이렇게 컴마로 구분을 해서 int형 i 변수, j 변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랑 조금 전 문장이 똑같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는 여기에 int형이 외부에 있는 변수를 여기서 가져다 쓸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i만 초기화를 해서 썼는데 이제는 여기도 이 i 변수가 이 루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변수라서 여기다가도 int형 i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위쪽 i와 아래쪽 i는 다르죠. 네. 그래서 결과는 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다양한, 우리는 지금은 초보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000개의 배열을 만들어 놓고 1000개의 배열에 원소값을 넣고 이렇게 1000개의 배열의 원소값들을 모두 다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 봤다. 복사하도록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j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한테는 규칙이 보이기 때문에, 이 규칙이 안 보이면
이걸 없앨 수 없겠지만 이렇게 규칙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갈 텐데요. 점점점점 이렇게 갈 텐데 규칙이 보인가요? 항상 인덱스 번호보다 저장되는 정수가 1 크죠. 인덱스 번호보다 0일 때 1, 1일 때 2, 2일 때 3. 그죠? 한마디로 여기가 우리는 i 변수 해가지고 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만들어줘야 되냐면 0부터 999까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 그래야 모든 원소에 대해서가 되는 거니까요. 배열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가 되려면 i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만들어줘야 된다? 0부터 999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얘는 얼마보다 크더라 보니까 i보다 1 크더라예요. i보다 1 크더라. 아하, 곧 조금 전에는 저 두 개의 변수를 따로따로 ij를 썼었는데 이제는 i 변수 하나만 쓰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규칙이 있으면 이런 문장을 루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출력하면 네, 이제 이 변수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지웠어요. 네, 지웠어요. 이렇게 이게 아까보다 더 가독성이 더 좋거든요. 이렇게 써버리면. 아까는 변수 두 개를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변수 하나를 계산을 하고 인덱스 번호보다 항상 1 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가 더 편하다. 근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많이 안 봐서 좀 코드가 낯설지만 뭐 이런 코드는 자주 보면 뭐 아주 간단한 코드가 되는 거니까 네, 우리한테는 남는 건 시간뿐. 그러니까 연습만 열심히 해주시면 된다. 하셨나요? 네, 복사. 저희가 그냥 배열을 한번 배웠으니까 한번 연습을 조금 해본 겁니다. 너무 많은 요소 가지고 지금 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를 10개로 줄이도록 하겠어요. 10개로.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어요. 10개로 줄였어요. 10개로. 그럼 얘를 10개로 줄였어요. 10개. 10개. 10개만 출력을 할게요. 10개. 그럼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1부터 10까지. 이렇게 10개의 원소가 출력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여기까지. 10개. 출력됐나요? 내가 오류가 나면 첫 번째 줄부터. 자, 다 하셨으면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네. 복사하고, 네. 복사했어요. 자, 그럼 여기를 9라고 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가능해요. 9라고 해도 어차피 코드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이 값 직전까지 정수를 회전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된다. 9라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넣고 네, 9라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은 없지만 이거보다도 이와 같이 배열의 원소를 개수로서 표현하고 그 이전까지 정수값을 동작시키는 코드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갑자기 조금 어려워졌나요?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